매주 새로운 영화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무비토크입니다. CNA11의 장영엽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봄이 왔나 싶었더니 어제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좀 춥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추운데요. 이번에는 영화계 소식에 또 얼마나 봄 기운 완연한 소식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계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 영화제가 열리면은 저는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매년 가을에 원래 개최를 했었는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 4월경에 열리는 인디 다큐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4편의 공모작 중 총 5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봄에 열리는 영화제라고 하니까 왠지 화사한 느낌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인디 다큐 페스티벌입니다. 네. 조금 생소한 면이 저도 있거든요. 생소해요. 네. 다큐멘터리 상영작을 소개하는 행사인가요? 네, 지난 2001년에 이제 1회를 시작한 행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국내 유일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매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성과를 결산을 하고 또 해외에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더불어 현재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영상을 통해서 시대 정신과 당대 화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정훈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내 신작 프로그래머들의 총평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출품된 작품들의 경향은 사적 다큐멘터리와 잊혀져가는 것들 그리고 공간들,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잊혀져가는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게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변 둘러봐도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지나쳐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모두가 빨리 갈 때 이곳에 딱 멈춰서서 집요하게 그것들을 기록해내는 이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사명감이 네. 뭔가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멋지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말로 소개를 드렸는데 나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낯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미리 다녀왔거든요. 영상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고 나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마다의 어떤 독특한 시선과 좀 약간 실험적인 형식으로 타 영화제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as to be with you. I thought about it for some time. 200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해가 16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사회적 목소리가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작품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을 있다면 송윤혁 감독의 사람이 산다라는 작품입니다. 부양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장애인 부부와 노인의 어떤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정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름! 뭐가 뭔지 모르는 모르게 독립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방문하시고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는 걸 많이 알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디 다큐 영화가 어떤 건지 새삼 궁금해지고 또 관심도 많이 가서 네. 영상으로 좀 살펴봤는데 너무 짤막하게 소개가 돼서 직접 진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들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야근 대신 뜨개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름이 좀 재밌죠? 야근이요? 네. 야근을 하는 대신 뜨개질을 한다. 네. 이 영화는 야근에 지친 그 여성들이 이대로는 이건 아니다. 네. 이대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티셔츠를 잘라서 그 만든 실로 뜨개질을 해서 삭막한 도시를 좀 알록달록하게 물들여보자. 네, 이렇게 결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우리가 뜨개질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사회적 기업 최초의 노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와.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 포기 영화인 줄 알고 야근하느니 뜨개질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네. 요즘 정말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 뭐랄까요, 삶의 좀 대리만족?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저들이 해주는 네. 그 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품 말고 또 어떤 작품이 있나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도시를 떠돌다라는 작품인데요. 멕시코인의 눈으로 본 그 중국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인데 세계의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요즘에는 사실 뭐 국내에만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사랑과 일을 찾고 그 세계적으로 떠돌면서 사랑과 일을 찾고 발견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만연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종의 실험을 해보는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그리고 우상 봉준호 감독을 찾아서 떠난 10대 영화 감독 그 지망생들의 여정을 다룬 봉준호를 찾아서 니모를 네. 찾아서 같은 거네요. 네. 흥미로운 작품들이 굉장히 가득하고요. 네. 영화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인디 다큐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근, 뭐 세계화, 외모 지상주의, 지금 정말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인디 다큐 네. 영화제입니다. 이렇게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로 당대 관심사를 아주 집요하게 잘 결집한 그런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화계 핫 이슈는 인디 다큐 페스티벌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제목은 봉준호를 찾아서가 제일 재밌는 네. 것 같네요. 뒤에 쏙 예, 들어갑니다. 과연 어떻게 찾아갈지 궁금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 주 신작 영화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나요? 네, 심은경 씨의 강렬한 그 눈빛이 담긴 포스터가 인상적인 영화였죠. 네. 널 기다리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널 기다리며 네. 네, 제목부터 정말 의미심장한 느낌이 드는데 당연히 심은경 씨가 주인공이겠죠. 네. 어떤 사람, 누굴 과연 기다리는 걸까요? 네, 살인마의 출소를 기다리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살인마를 기다리는 건데요. 무죄로 판결난 혐의까지 밝혀내서 처벌하려는 형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살인마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보자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딸이 있습니다. 심은경 씨는 피해자의 딸인데요. 그렇군요. 네, 7건의 혐의 중에서 애인을 살해한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돼서 구속됐던 기범은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며칠 뒤에 기범이 저지른 것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형사 대형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범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그의 뒤를 쫓습니다. 기범에게 아버지를 잃은 희주, 심은경 씨죠. 네. 희주는 살인자가 죄값을 제대로 치르도록 계획해온 구상을 실행에 옮깁니다. 정체를 숨긴 15년 전의 제보자 역시 기범의 주위를 맴돌면서 그를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를 기다리며 그 한가운데는 기범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거네요. 같아요. 네. 네. 그 기범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흘러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보면 좋을까요? 네, 너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처럼 이 영화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기범이라는 인물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향한 복수 혹은 그 응징의 의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이들의 관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보니까 윤재문 씨, 심은경 씨, 김성호 씨가 지금 쭉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는데 네. 일단 심은경 씨의 연기력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심은경 씨가 연기하는 그 주인공 희주가 취하는 사적 복수의 방식이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희주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이제 공권력으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스스로 판을 짜서 응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녀의 목표는 살인범이 공권력 아래에서 그 제대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네. 네, 형사였던 그 아버지의 과업을 수행하듯이 복수를 진행하던 그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짜놓은 판으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묵직한 마침표가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네, 사실 심은경 씨 예전 영화 하면은 대표작이 뭐 써니, 써니. 수상한 그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뭐 빙의에서 욕하는 씬도 그렇고요. 또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과연 저렇게 어린 친구 안에 정말 어르신이 계신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했었는데 네. 이번에 복수하는 강렬한 연기 또 어떻게 풀어갈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복수극 스릴러 영화 널 기다리며였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신작은 외화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올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쉽게 여우주연상은 놓쳤지만 여전히 할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죠. 네. 제니퍼 로렌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 조이 소개드리려 합니다. 야. 네,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룸의 브리라슨. 그렇죠. 네. 네. 제니퍼 로렌스가 받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신인 배우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조이라는 영화인데 네. 어떤 줄거리인가요? 네, 이름이 조이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조이인데요. 아, 네, 주인공 이름이군요. 조이의 삶은 즐겁지 않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1년 내내 방에서 TV만 보고 있고요. 아버지는 제멋대로의 이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이의 전 남편은 조이의 집에 얹혀 살고 이복 언니는 사사건건 신경을 건드리고요. 게다가 그녀는 혼자서 어린 딸과 아들까지 돌보아야 합니다. 가정사가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거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자신만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이는 작은 계기를 통해서 손 안 대고 짜는 밀대걸레를 발명을 하고 네. TV 홈쇼핑의 책임자인 닐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성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 손 안 대고 짜는 밀대걸레. 이거 저희 학교 때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네, 화장실 한 구석에 꼭 넣어있던 그렇죠. 그건데요. 그 발로 이렇게 아. 밟았던 이거 지금은 저희들이 좀 흔한 거지만 그 당시에 발명했을 때는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됐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런데 실화라고요. 네, 실화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성공한 여성인 조이 망가노의 실제 그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가난한 가정주부였던 조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또 꺾이지 않는 그런 의지로 극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인데요.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그녀가 거둔 그 성공의 달콤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조이는 오히려 조이가 그 겪은 고생들에 더 집중을 하고 심지어 그녀가 성공을 한 뒤에도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특별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보통 영화나 소설 보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결말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사실은 성공한 인물의 성공담을 전시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좀 지루한 방식으로 식상하죠. 식상하죠.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하지만 데이비드 오 로셀 감독은 성공 뒤에 그 숨어있는 그늘을 보여주면서 성공의 진짜 의미를 묻습니다. 이를테면 이 영화는 조이가 걸레를 몇 개나 팔았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대신 그녀가 여러 장애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그토록 열정을 쏟는 이유를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영화 조이에는 짜릿한 성공의 카타르시스는 없지만 좋고 나쁨의 잣대로 간단히 그 나눌 수가 없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한 여성 CEO의 삶을 그리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네.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또 그녀의 열정에 대해서 조명한, 어떻게 보면 요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요즘 여성들에게 비슷한 그런 여백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관객들은 이 감독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